김양희 위원장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저격 쑤셨고 김병우 교육감의 저격수도 거기도 저격.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의 파국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방향키가 글로 가서는 안 된다. 순진한 건지 제가 어떻게 이미 정치 쟁점화돼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런 무대응으로 대처하자.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네?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고 전략전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동의하세요. 맞는 소리 아닙니까? 흥덕구가 말이죠. 민주당으로 봐서는 난공불락의 아주 홈. 그런 상태에서 이기는 게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조정환 의원한테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경쟁할 만한 점이 우리 김양희 위원장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시는 조정환 의원 시인보다는 못하지만 정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국회에서 싸움질하고 발길질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 대낙 하나 나서자. 아니. 우리 아니. 저 빠지 달고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홍순록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홍 대표님은 좀 더 힘든 일이 있었는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 아닙니다. 건축하느라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힘드시죠. 건축은 아니고. 축사. 그렇죠. 축사. 그 얘기하지 말래요. 자꾸 저기 허가 받는데 어렵다고 우사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네. 이분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분이시거든요. 네. 도의회 의장이셨고 이시종 지사의 저격 쑤셨고 김병우 교육감의 저격수도 거기도 저격했고 충북의 잔다르크라고도 불렸고 이 외에도 여성 최초란 수식어도 엄청 많은 그렇죠.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당협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협위원장, 충북도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으신 것 여성으로서도 최초죠, 그것도. 네, 처음입니다. 최초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해방 이후 충북도 최초의 도 여성복지국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까지 가야 돼요. 충북도의 아주 여성으로 당분 이래로 해주세요. 이왕 덕담 주시는 거. 충북도의장도 여성 최초로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때 전국 유일했죠, 광역의회장으로.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도 최초시고 여성으로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다른 언론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단군 이래로 아마 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뭔데요? 지금 20대 국회잖아요. 네. 그리고 충청권, 충남, 대전 다 포함시켜서 국회의원들이 한 20에서 30분 정도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전체 300이지 400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재선 그동안? 3선 빼고도. 그렇죠. 그중에서 여성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 몇 분 계셨던 것 지역구 같아요? 출신 해방 여성 이래. 국회의원. 해방 이래 4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이것도 이제 해방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네. 한 명 정도 있나요?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부여 서천 출신의 김옥선 의원, 남장으로 네, 유명하신 네, 분이죠. 네. 아마 충북도에서 우리 충북에서는 김 위원장님이 의원이 되시면 하시면. 충북도 최초입니다. 그것도. 아니 근데 대개 보면은요 시작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포장해주고 그러지 않으시는데 최변께서 오늘 굉장히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아니 저는 오랜만에 한 판에 오셔서 이렇게 그런가? 말씀하시니까 예. 처음에 이렇게 덕담 주시고 예. 그 뒤에 쌤 바로 네. 아니 누군가는 최초를 해야지만 다음 여성들이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라는 거는 항상 불안해요 제가. 이렇게 위원장이 지금 불안해하셔가지고. 자,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KTX 세종역 논란, 김양희가 뛴다. 입니다. 위원장님 직함이 겁나 깁니다. KTX 세종역 저지 오송역 KTX 사수, 오송역 사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지하고 사수를 잘못 붙이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많이 납니다. 바쁘시죠? 어떻게 네. 지내십니까? 많이 바쁩니다. 뭐 바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분노를 충청권의 공조, 희생, 지원을 통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는 게 그렇죠. 과언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종시로부터 이제는 분열의 그런 조짐이 있는 거 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상식적인 거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의 간이역
또는 반토막난 역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의 파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그 분석도 필요 없어요. 정치 선거용으로 이 저지 활동이 방향키가 글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지역 지킴이로서 이 운동을 전개해야 시민사회 되는데 운동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또 정치 색으로 변색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꽤 있어요. 지금. 해석을 달리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순진한 건지 제가 어떻게 판단을 이미 정치 쟁점화돼 있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실세 중에 실세인 이해찬 대표입니다. 예.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도 공약에서 나왔죠. 이낙연 총리께서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예.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다들 우린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정치적으로 지난 국감에서 당 대표께서 본인이 질문하기가 조금 그랬나 보죠. 네. 옆구리 그러니까 찔러서. 자기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을 대리시켜서 아니 경기도 구리 의원이 왜 세종 뭔 세종역에 관심이 많고 우리 충북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여기 이런 파장을 일으킵니까? 이미 뭐 제가 주도를 하니까 자꾸 정치색 얘기하는데 이미 정치화 됐습니다. 그걸 우리 순진하게 그걸 정치적인 이슈로 삼는다? 근데 이제 그건요, 옳지 예. 않아요. 근데 이제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는 이걸 괜히 세종시나 이해찬 대표의 그 배후에서 조정되는 것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이걸 공론화시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처럼 일본이 막말로 막 무슨 주장을 할 때 일일이 대응하다 하면 잘못하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회로 가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런 생각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무대응으로 대처하자. 예.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네? 예. 그렇죠. 저는요, 그거는 예.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고 전략전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눈 감고 있다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충북도에서 그러한 공론화에 어떤 덫이 될까봐 말을 안 한다고 세종에서 가만히 저쪽에서 말하니까 우리도 매너 지켜서 말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게 내년 1월에 나와요. 근데 그 1월에 나오는 거 우리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의회에 있을 때 도에서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객관적이지만 용역을 의뢰 한 사람 쪽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은 명분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비용 대비 그 지수가 예. 0.59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에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랬죠. 그러면 비용 대비 그래서 나온 저쪽에서 논리를 굉장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대전 그러니까 대전과 유성의 인구를 도시철도로 세종으로 연결시켜서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논리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론화의 덫에 휘말리면 안 돼. 그냥 쉬쉬해. 우리 시슈를 하면 저 입 자크 아니라 뭐 콩크리라도 갖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예전에 이시종 지사 저격수의 모습이 제가- 나타나신 것 아니 같아가지고. 아니 예. 동의하세요. 맞는 소리 아닙니까? 정부에 끊임없이 우리 충북 도민의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고 이춘희 시장에게도 옳지 않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상생 발전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희생했으면 함께 가야죠. 알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본인의 김양희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흥덕구에 KTX 세종역 말고 또 하나의 중대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 어떤 거? 하이닉스에서는 LNG 발전소 문제가 발전소. 있는데 지금 예, 뭐 예. 연일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시위 중이고 이게 이전 LNG 발전소 문제가 환경 대 발전, 개발 대 시민 건강 이렇게 뭐 양자가 대립하는 중대한 이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LNG 발전소의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김양희 위원장님은 본인의 지역구인데 LNG 발전소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자유한국당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네, 저희 지역구입니다. 강서 2동.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항의 데모도 하고요. 또 흥덕구청에서 그 이제 사측에서 그 주민 설명회 하는 자리도 제가 다 갔습니다. 그 현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꼭 가서 들어보고 저도 부족하고 제가 잘 간과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듣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로 간에 그 결론적인 걸 떠나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당위성과 또 이렇게 절차가 밟혀진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설명하고 공청회 열고 토론회 열고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필요하다면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공론화 제가- 과정이 있어야 저도 된다. 매번 지적했지만 한범덕 시장이나 청주시에서는 매번 쉬쉬하고 결정된 네. 것 없다 이렇게만 어느 말해왔죠. 정도 다 밑에서 숙성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탁 터트리니까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이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면서도 엄청난 손해 나는 것. 이건 조상의 그런 땅을 지키지 못한 어떤 죄의식까지 하면서 이게 풀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뭐 유치에 찬반은 궁극적으로 유치에 찬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번에 갔을 때도 마지막에 흥덕구청에서 공청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의견 수렴을 좀 더 지금 충분히 시기적으로 해야 적절하지 네. 않다는 말씀이시고 네, 공론화 네. 과정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 그날도 예. 제가 들으면서 예.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측에서 오셔가지고 전문 용어 쓰고 영어 써가면서 못 알아듣게. 막 하는데 그분들 표정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의 표정을 저는 읽었거든요. 예. 그러면 잔다르크 그 저격수 주셨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세요? 네, 지금 했던 말씀을 그 제가 자리에서도? 웬만해서는 거기는 뭐 전 땅이 없기 때문에 발언할 그 자격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분란에 현안이 있는 곳에 항상 저는 가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에 이게- 거기서 제가 손 들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얘기를 충분히 의견은 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갈 길이 멀어서 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자꾸 정착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봐야 돼요. 내년 총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뭐 저 당협위원장도 직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양희 내년 총선 출마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선언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다만 그러나 이제 당협위원장 역할을 당연히- 수행을 하시면 이제 당연히 자연히 가는 걸로. 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전에 교육감 선거 때도 청주시장 선거 때도 출마를 하실 듯도 하지 않은 이런 모양들이 또 있었어서 이번엔 끝까지 가실 거냐 이렇게 묻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육감 뭐 시장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감은 제 의사와하고 반하게 그렇게 호사가들이 많은 데가 이 정치판 아닙니까? 예. 뭐 나쁘진 않아요. 저를 그렇게 교육감까지 봐주니까 뭐 즐기고 즐겼다? 있었습니다. 네, 애초부터 교육감보다는 시장 청주시장, 쪽으로 예. 네. 그런데 왜 시장 선택을 안 하셨죠? 네. 그때는 정말 네. 나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구도적으로 경선을 나갔을 때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찌됐든 안 하여튼 그 나가고 총선에 올인을 그때부터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저는 정치인으로 행보를 쭉 갈 겁니다. 그럼 그때 청주시장을 접을 때 이미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시려고 그렇죠. 접은 거다. 네. 그건 흥덕구로 옮기신 거는 뭐 어떤 정우택 전 지사에 대한 좀 지역구 배려가 좀 있으신 건가였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지역구가 도의원 하실 때도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도의회 의장까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당으로서는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지금 여성들이 뭐 당원 당규의 30%를 공천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많이 얘기가 되는데 뭐 솔직히 저만한 스펙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흥덕에 사고지구당으로 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지역에 4선 의원이 계시는데 저도 나갈 곳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주만 해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한테 돌아가는 거고 또 과거에 저 흥덕에서 또 살았고 흥덕구가 말이죠. 뭐 지난 20대 총선 때도 다른 청주권 다른 선거구는 굉장히 그 여권 의원들이 신승을 거뒀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나게 여유롭게 이긴 그야말로 그 민주당으로 봐서는 난공불락의 그 아주 그 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내년 총선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지금 그 흥덕 구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지금 읽고 계십니까?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이기는 게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인물로 좀 본다고 그러면 예. 거기가 이제 최근에 인물. 이제 도종환 의원님, 현역 의원님의 지역구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이장석 부지사님이 거기 도전하는 형국으로 한참 이제 권력 다툼 중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면 이장석 부지사 측에서 흘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도종환 의원이 험지로 좀 가라. 세종이나 뭐 동남 4군이나 상당구로 가서 험지로 가서 출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설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도종환 의원이 그만큼 뭐라고 할까 인지도, 지명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 막강한 벽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도종환 의원한테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도종환 의원이 지역과 관련해서 무슨 비판할 점이거나 아니면 경쟁할 만한 점이 우리 김양희 위원장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좀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나 과정을 뛰어넘고 비판의 결승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종환 의원은 재선이고 장관도 하셨고 개인의 영달로서는 많이 즐기신 편이죠. 그러나 지역에 해놓은 것은 제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청주나 없습니다. 흥덕구에. 네, 시를 쓰시는 분을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점잖으시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감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닐진데 저는 그래서 시는 우리 도종환 의원 시인보다는 못하지만 정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지방 정치부터 저는 그 민심에 그걸 늘 피부로 와 닿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치 면에서는 저는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석 부지사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오송에 철도교통관제센터 3천억짜리를 갖다 놓겠다고 아주 그 직접 브리핑까지 하셨어요. 이장석 부지사가 그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거를 겨냥해서 좀 그 정무부지사가 내가 유치한 거다 하고 아주 딱 그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 비슷하게 됐는데 이장석 부지사는 이장석 부지사가 더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아유, 상대가 편하고 안 편하고가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뭐 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좋은 어떤 센터가 건립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지요. 뭐 집권 여당의 실세에 그늘 밑에서 있긴 분이라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전달을 한다. 최근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54세인데 어리다. 국회에서 어리다는 소리 듣는다. 국회는 60, 70대가 다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물러나면 20, 30대, 40대까지가 내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나이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뭐 김 위원장님도 꽤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초선이거든요. 당선이 되신다면 초선이고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초선이고 지역에서 활동한 분이 과연 국회에 가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비교의 여지는 안 되지만 초선 없이 재선 3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초선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여성이 국회는 지방의회하고 또 중앙정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스펙과 능력과 역량,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중앙정치의 여성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나이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지금 인구의 반이 여성이다, 하늘의 반이 여성이다 하면서 여성을 중앙정치로 생활정치에 이어서 중앙정치를 이끌다는 데 대해서 여성이 나이로 재단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여성의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스펙과 저기를 갖춘 여성들이 많지 부족하죠. 않다는 거죠. 훨씬 그나마 그것을 나이로 이렇게 하기에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당원 단계의 30%를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여성계에서는 해야만 한다. 아. 강제 조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중앙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여러 가지 액션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각 노력을 해야 된다. 아하. 우리 스스로도 여성이라고 해서 스커트 입었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은 오히려 더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잣대에서 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초기라 그래요.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물론 그런 잣대가 오지만 지금 기초를 닿는 데서는 이거저거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앞서서 설명에 도정환 의원 얘기를 하시면서 시는 몰라도 정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자신은 하셨고 그러나 이제 결승전에 가서 이제 그 또 얘기인데요. 그 전에 결승전 가기 전에 예선전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내부 경선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 결승전 가기 전에 내부 경선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방송 전에도 친용한 얘기는 뭘로 해? 뭐 우리 당 입당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 개인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치판에서는 레이스에 혼자 뛰게 놔두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해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디 나왔다 떨어졌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스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혼자 레이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오든 뭐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누가 나오든 저는 당당히 임해서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 공천 심사 하시면은 유리한 측면이 많지 않으세요? 공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당에서 그 신인에다가 여성 신인은 아니에요. 신인은 후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그랬죠. 저희들도 신인은 아니고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 뭐 프로수의 문제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산점을 염두에서 뛰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산점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가산점 문제거나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성의 지위, 정치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마중물로서는 좀 필요하다. 그럼요.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국 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또 남녀 동수 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 당을 이끄는 분들하고 이런 미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대표께서 우리 당대표께서 여성 청년 친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변화의 모습이요 혁신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모습은 안 된다. 청년 여성 친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흥덕구의 아까 사안이 뭐 KTX 세종역 뭐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뭐 저 지역 LNG 발전소 얘기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덕 구민들의 결국은 마음을 잡아야 예선이든 결순이든 선정할 수 있는데요. 나만의 필승 이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김 위원장님만의 어떤 필승 전략 같은 것도 또 있으신지. 저는 제게 붙여진 저격수, 여전사, 잔다르크 그 별명에 걸맞게 흥덕 구민, 청주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면 저격수처럼 나설 것이고 저는 그렇게 뒤에서 뒷짐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여전사처럼 싸울 것이고 잔다르크처럼 분연히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는 세 가지 정치 철학이 됐든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늦도록 지역을 누빕니다. 그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시민 중심 정치의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변자를 뽑아놨더니 이런 장점이 있구나.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그러한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하고 싶고 갈등과 분열을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통합의 역할이 있다면 그런 지역 상생의 정치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네 가지의 저 나름대로의 가슴에 품고 있는 정치 원칙 나름대로의 저의 신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아침 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PD 큰일 났다고요. 왜요? 오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이거 어디를 정리해서 편집을 어떻게 해. 여전사 뭐 투사라고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요새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전 의원님 같은 경우 국회에서 싸움질하고 발길질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 그 말씀에 아무리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9대 10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 별명은 다 9대 때예요. 일반 의원일 때는 더군다나 4-5분, 35명 중에 4-5명에 그때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 닉네임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때 의장이 됐을 때는 제가 의장 됐을 때는 도청 쪽이고 큰일 났다고 그랬답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났다. 제가 의장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모르고 대나가나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김 위원장님 뭐 논리적으로 항상 말로 싸웠는데 우리 뭐 다른 분은 먹살 잡고 주먹질을 하니까 문제인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든 말이든 간에 저는 제게 주어진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옳다. 이게 지역민을 위하고 우리 흥덕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로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한우의 최고 등급이 2+죠. 한우? 2+? 예. 오늘 저는 그럼 충북도의 2+ 알파 걸로 하겠습니다. 2+ 알파 걸? 네. 알파 걸이라는 말이죠. 대단하다. 하버드의 심리 교수하신 킨들런이라는 분이 말하는 건데 똑같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도 남자보다 능가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그 알파 걸인데 우리 뭐 김양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충북도에 그동안 알파 걸이셨죠. 모든 남성보다 더 앞서 나가시고 하셨는데 다음 총선에도 좋은 결과 얻으셔서 충북 역사에 남는 진짜 2+ 알파 걸이 되시길 조언드립니다. 저 빠지 달고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예, 홍 대표님. 저는 뭐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지역구를 좀 누비셔라. 그 전통 한복에 너무 좀 그 영매이지 마시고 전통의 가치 그리고 현대적 감각,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현대적 감각이 무엇인지 같이 좀 이렇게 버무려서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좀 하셔서 사전 오기 이번에는 꼭 승리하시길. 맞아요. 응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끝 인사로 오늘 시간 좀 어떠셨는지요? 하여간 늘 아주 명쾌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 있는 속에 있는 일을 잘 아주 끌어내 주셔서 속 시원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하여간 시민 중심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누빌 것이고 또 마무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KTX 세종역 저지 오송역 사수의 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이제 우리 지역의 공존의 그런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모처럼 또 흥겨운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면 또 시간 좀 내셔서 좋은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배지 바랍니다. 달고 오신대잖아요. 배지 달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